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코어팀에서 전달한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위 퍼포먼스를 보이는 검증자들이 이제 누락된 정보 및 이름 유사성 검토를 도울 수 있게 허용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KYC 과정에 새로운 검증 단계가 추가되어 일부 사용자들은 새로운 거절 사유를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으로는 KYC 양식에 신뢰할 수 있는 이메일 필드가 추가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개선사항으로는 제재 대상 국가를 감지하는 방식이 개선이 되어서 잘못된 감지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 수정으로는 미성년자들이 생년월일 제출 시 겪던 문제를 수정을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번역 관련 몇 가지 업데이트가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난 9월 26일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던 업데이트를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여러 버그 해결 사례가 공유가 되었었고, 특히나 사용자 차단 해제 부분에서 최근 라이브니스 책 인증 실패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비디오 때문에 KYC가 멈춘 사용자 문제를 해결을 하였다, 이런 부분이 공지가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KYC나 라이브니스 책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대화를 해보았을 때 그 후에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변환 문제를 아직도 겪고 있는 분들은 캐시를 삭제를 해보고 다시 시도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다른 휴대폰에서, 다른 공폰에서 이 KYC를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비디오 변환 실패 문제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9일 전에 달린 댓글이 마지막 댓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어팀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한 이후로는 관련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셨던 분들 모두 해결이 잘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소식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도 마이그레이션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은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 속도와 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월별 마이그레이션 되는 이 양을 한번 보자면요, 현재 11일이 지났는데요, 10월에만 16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페이스로 꾸준히 진행이 된다면 월말에는 약 45만 개 이상의 지갑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5만 개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지갑이라는 것은 올해 3월에 가장 높았던 수치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양이 상당히 제한돼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노드 보너스까지 1차 마이그레이션에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10,000파이, 20,000파이가 넘는 지갑들도 종종 보여지긴 했었지만 이번 10월 들어서는 7,000파이를 넘는 계정들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다운받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10월 동안 적어도 5만 건 정도의 지갑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았는데 10,000파이가 넘는 지갑을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지갑들은 노드 보상은 2차 마이그레이션으로 연기가 된 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어팀에서 따로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추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 공유 노드라든지 노드 보너스를 부정하게 받은 계정들에 대한 이 보너스분을 회수를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몇 달 이상 지속이 될 수 있다, 코어팀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즉 코어팀에서는 이 부정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체킹을 하고 2차 마이그레이션 때 각 계정에 제대로 분배해 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로는 현재 오픈메인넷 전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 지갑 수를 늘리는 게 현재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전환 조건을 보면 마이그레이션 지갑 10,000만 개 돌파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가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것은 코어팀이나 우리 모두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 1,000만이라는 수치가 랜덤으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안에는 중국 유저들도 다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직 생태계에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유저들이 들어와줘야 가능해지는 수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유저들을 최대한 생태계 안으로 유입을 시켜주고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을 하는 게 형평성을 그나마 더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만약에 이 노드의 확실한 분배 정책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정체시켜 버리게 되면요, 오픈메인넷 전환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긴급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노드 보너스를 잠시 2차 마이그레이션으로 연기를 하고 마그 속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코어팀에서 전혀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10일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내피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어팀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계속해서 파이코인을 5천만 개씩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계속 속도를 내겠다, 이 얘기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8일 전에 5천만 개, 3일 전에 5천만 개, 그리고 1시간 전에 5천만 개 코인이 또다시 GABT 지갑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GABT 지갑이 이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이고요. 우리 개인 지갑으로 이 파이코인을 계속 쏴주는 지갑이기 때문에 이 GABT 지갑에 파이코인이 계속 충전이 된다라는 것은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앞으로 지속이 되거나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관련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이야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스텔라에서 여러 덱스 스왑과 온앤오프 램프를 도와줄 수 있는 GK 크로스 네트워크가 파이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집토 앱이라고 하는데 집토라고 부르겠습니다. 집토 앱이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집토는 웹 3.0 월렛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고 각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고 스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토 앱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요, 집토 월렛 자체가 이 스텔라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USDC 스테이블 코인에서 각 국가의 법정화폐로의 전환을 스무스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USDC는 미국 달러와 패깅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이고요. 스텔라 블록체인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DC는 스텔라와 연결된 집토 월렛에서 세계 각국의 법정화폐로 바로 스왑이 가능한데 이 현금 인출을 머니그램이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 계좌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듯이 스텔라 블록체인은 세계에서 이 온앤오프 램프 기능을 가장 강력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중 하나이다 설명을 드렸고, 이 집토 월렛 또한 이 온앤오프 램프와 상당히 관련된 앱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이 GK 크로스 네트워크나 오늘의 이 집토 앱 모두 파이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은, 풀이를 해보자면 미래의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앞으로 파이를 통해서 타 블록체인 암호화폐 외에도 모든 국가 법정화폐와 손쉽게 스왑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방향성은 정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토 프로젝트의 X 공식 계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에 올라온 X 포스팅인데요. 파이의 메인넷이 가동되면 집토와 파이가 통합되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어떤가요? 집토는 사용자 경험은 간편하지만 상호 운용성과 지출을 위한 도구가 다양합니다. 이런 포스팅을 올렸고요. 여기에 파이 대표 계정들이 댓글을 지금 달아주고 있는데 어떤 대화들을 나누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는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이 링크에서 파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어팀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파이 SDK 도움으로 파이를 앱에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요. 여기에 집토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메인넷은 이미 출시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는 메인넷 블록체인이 라이브로 실행 중이며 630만 개의 지갑이 존재하고 일부 유틸리티가 존재합니다.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이죠. 렉스 개발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스텔라 코드의 포크이므로 이미 XLM에 연결된 경우 파이에 연결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집토가 답변을 하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저희는 스텔라 개발재단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저희의 통합은 머니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개발자들은 스텔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집토의 다른 글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포스팅을 게시한 후에 이미 신청서 양식을 보냈습니다.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경제가 번창하려면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 파이 공식 파트너십 신청서 제출을 마쳤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스텔라 측의 여러 생태계 앱들, 개발자들이 파이 생태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스텔라 코드 기반으로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나 앱 개발에 능숙한 개발자가 미래의 파이 생태계로 더 진입을 하였을 시 파이 생태계도 단시간 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 디파이나 온앤오프 램프 생태계 또는 덱스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